지난 두 영상에서 수요 탄력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공급 탄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측정합니다. 공급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공급 탄력성은 수요량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반응성을 측정합니다.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격 하락으로 공급량이 많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우리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입니다. 여기서 이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곡선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곡선에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0가 인상되었는데 공급량은 80단위에서 85단위로 증가해 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처럼 보다 탄력적인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이 똑같이 $10 상승해서 현재 공급량이 80단위에서 170단위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때 같은 가격 상승임에도 공급량이 훨씬 더 크게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력성은 기울기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을 통과하는 두 개의 곡선이 있는 경우 평탄한 곡선이 주어진 그 어떤 공급량에서든 더 탄력적입니다. 더 가파른 곡선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의 곡선을 보고 이 곡선이 더 가파른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이번 수업에서 웬만한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탄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 둘째, 시간적 지평입니다. 셋째, 투입물의 투입물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번째, 지리적 범위입니다.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 탄력성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생산 증가에 따라 단위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 증대에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면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으로 됩니다. 두 곡선을 비교하면 비탄력적인 곡선이 가파릅니다. 반면에 비용이 고정되어 있거나 단위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도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면 공급 곡선은 탄력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재화를 비교해보세요. 피카소 그림과 이쑤시개. 어느 것이 비탄력적 공급이고 어느 것이 탄력적인 공급인가요? 좋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어떤 재화의 생산 증대가 더 쉽습니까? 비용 상승 없이 저비용으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한 재화는 어느 것입니까? 이쑤시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쑤시개의 가격 인상은 저렴합니다. 제재소 통날 아래로 통나무를 하나 더 굴리기만 해도 이쑤시개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 상승 없이 아주 많은 이쑤시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카소 그림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카소 그림의 시장 공급이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몇몇 피카소 그림 소장가들이 집에 있던 것들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카소 그림의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그림 가격은 무한정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카소 그림을 그다지 많이 소장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쑤시개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여러분은 이쑤시개를 훨씬 많이 구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쑤시개 공급은 탄력적이고 피카소 그림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시간적 지평은 재화의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실제로 비용과 생산의 난이도에 따라 공급 탄력성이 좌우된다는 논리적 사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가격 인상 직후에는 생산자들은 기존 생산 능력을 활용해야만 생산 또는 산출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공급이 더 비탄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 생산에 관해 얘기하자면 곡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은 타작을 더하거나 밭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밭에서 조금 더 많은 곡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나 2년이 지나야 더 많은 곡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이커에 곡물을 심을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반면에 방금 말했듯이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자는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공급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산출량을 확대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자가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가격에 반응할 시간을 많이 줄수록 공급 곡선은 더 탄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투입물 수요가 해당 투입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사 투입물에 대한 산업의 수요 점유율입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산업의 투입물 수요가 해당 투입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작을 경우 공급은 더 탄력적으로 되는 경향을 띌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이 자체 투입물 수요를 대폭 확대하지 않더라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쑤시개 예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쑤시개가 탄력적인 공급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쑤시개 공급을 손쉽게 2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쑤시개의 투입물로 쓰이는 목재에 대한 수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쑤시개의 공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이쑤시개는 나무가 적게 들기 때문에 나무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쑤시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무 수요는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쑤시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나무 가격을 밀어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쑤시개 공급량은 이쑤시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같은 가격으로 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산업의 투입물 수요가 해당 투입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막대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향을 띌 것입니다. 다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급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강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강철을 대량으로 쓰는 수요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공급을 늘리려면 훨씬 더 많은 강철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강철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에 드는 투입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공급은 더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경우 우리가 철강 가격을 상승시킬 테고 그에 따라 자동차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시장의 지리적 범위는 공급 탄력성의 또 다른 결정 요인입니다. 특히 시장 범위가 좁아질수록 공급 탄력성은 더 커집니다. 시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예로 워싱턴 DC에서 휘발유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그 수요는 전국 어디서든 휘발유를 조금씩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휘발유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워싱턴 DC의 내부 휘발유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의 휘발유 수요가 증가할 경우엔 예로 중국이 더 부유해지고 인도가 더 부유해지면 그들이 더 많은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석유 탐사를 더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의 휘발유 공급을 늘리려면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역내 휘발유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재화 공급을 늘리려면 그 재화의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또는 특정한 주의 경우나 그 밖의 장소의 내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전체 공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약해봅시다. 공급 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경우는 단위 생산 비용이 고정되어 쉽게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나 단위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도 쉽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급 곡선은 단기간보다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해당 재화의 자체 투입물이 해당 투입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확대될 때 투입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보다는 지역 공급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재화는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은 덜 탄력적입니다. 공급 탄력성을 정의하자면 공급량의 백분율 변화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수요 탄력성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수요량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학적 표기법으로 델타는 변화를 말하니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의 백분율 변화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10% 오르면 코코아 공급량이 3% 증가합니다. 공급 탄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은 3%이고 그것을 가격 변화율 10%로 나누면 공급 탄력성은 0.3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간점 공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 탄력성 공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수요량이 아닌 공급량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의 백분율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를 평균 수량으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가격의 백분율 변화는 가격의 변화를 평균 가격으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200은 소거되니까 나머지 공식에서 수량 변화 부분은 이후 수량에서 이전 수량을 뺀 뒤에 결과값을 평균 수량으로 나누고 가격 부분은 이후 가격에서 이전 가격을 뺀 뒤 결과값을 평균 가격으로 나눕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가격이 10달러일 때 공급량은 100입니다. 가격이 달러 20로 오를 때 공급량은 110입니다. 따라서 다음 공식을 기억해보세요. 수량 변화를 평균 수량으로 나눈 결과값을 가격 변화를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나눕니다. 이후 공급량은 110이고 이전 공급량은 100이니 공급량의 변화는 110에서 100을 뺀 값입니다. 이것은 평균 공급량입니다. 가격의 변화는 20에서 10을 뺀 값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후 공급량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110이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그 값은 20이라고 하는 이후 가격과 연결되므로 20이 먼저 나옵니다. 20에서 10을 빼면 10이고 그 결과값을 평균 가격으로 나누고 나머지 계산을 거치면 여러분은 수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탄력성은 0.143입니다. 수요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공급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1보다 크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공급 탄력성이 1과 같다면 공급 곡선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공급 탄력성의 메커니즘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공급 탄력성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습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응용 사례를 따라해 보시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이러한 다양한 탄력성에 따른 현실 세계의 결과가 무엇인지 시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할 일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예 청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정책이 될까요? 아님 나쁜 정책이 될까요? 공급 탄력성은 그 질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열쇠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